들으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국정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안영환 전 새누리당 의원, 박용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김혜영 연합뉴스TV 정치부 기자와 함께 오늘 시정연설 내용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 기자. 방금 우리 정용 기자도 이제 국회 현장에서 그런 취재한 내용을 전해줬는데 당초 시정연설이 오전 10시에 시작하기로 돼 있지만 15분 정도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 박 대통령이 그 본회의장 연단에 오르는 게 15분 정도가 지연이 됐는데요. 그때 야당 의원들이 그 국정 교과서 반대 그리고 이제 민생 우선 등의 구호가 적힌 인쇄물을 이렇게 노트북 뒤에 이렇게 붙여놓고 그 침묵 시위를 벌였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에 정의화 의장은 그 마이크를 잡고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당 의원 특히 지도부에 부탁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삼권 분립의 나라로서 행정부나 사법부의 예를 요구하듯이 우리도 행정부나 사법부의 예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인쇄물 제거를 요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정 의장은 이제 연설이 끝나고 난 뒤에 로텐더홀에서 얼마든지 그 인쇄물을 갖고 이제 그 뜻을 이제 언론에 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거듭 협조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이제 박 대통령의 연설이 늦어지게 됐고요. 그때 여당 지도부는 또 이제 김 대표 주위에 모여서 이제 대책을 수기를 했고.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 같은 경우는 야당 의석을 향해서 이제 인쇄물 제거를 이제 종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그게 이제 요지부동의 상황이 계속이 되면서 이제 박 대통령은 오전 10시 15분쯤 그 지연된 상황에서 이제 연설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안 의원님, 원래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시정연설에 참관을 하되 침묵 시위를 하기로 이렇게 의총에서 정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침묵 시위 방법이 알고 보니까 이 소위 그 의원 테이블 앞에 있는 모니터 거기에 이제 구호를 적힌 그 인쇄물을 가지고 부착해서 시위를 하거든요. 있는데 뭐 모니터 시위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뭐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뭐 이제 가장 강한 방법은 참석하지 않는 것, 아예 들어오지 않는 것, 또는 대통령 연설을 시작했을 때 집단 퇴장하는 것, 또는 대통령 연설 중에 계속 샤우팅이라고 그러죠. 야유를 보내는 것, 야유를 보내는 것. 그리고 이제 방금 말한 그 어떤 홍보물 내지는 선전물을 들고 와서 시위를 하는 것. 그건 이제 가장 뭐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제 조용히 앉아서 듣고 경청하고 박수 치는 건데 아마 새정치연합에서는 나름대로는 가장 약한 수단을 취한 것은 같아요. 그러나 현재 국회 관례상 국회 본회의장은 어떠한 소지품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책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문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서류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가지고 들어가면요? 이제 보통은 입구에서 경위가 제지합니다. 그렇습니까? 의원님 가지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보통 경위들 이제 의원들이 막 밀치고 들어가면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저것을 집단으로 하는 것은 국회 관례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화 의장께서 항의는 바로 이제 본회의장 바깥에 있는 큰 홀을 로텐더 홀이라고 합니다. 로텐더 홀에서 해라. 그걸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국회 관례상. 여기 본회의장은 신성한 곳이다. 또 TV 생중계되기 때문에 전 국민이 또 전 세계가 보고 있기 때문에 떼달라고 했던 게 바로 정의화 의장의 그런 국회 관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설 중에 저는 야당에서 야유나 뭐 또 샤우팅이라 하죠. 그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안 나왔었습니다. 그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 대변인, 일단 야당의 모습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 뭐 여러 가지 이제 항의 시위하는 방법을 있었을 건데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모니터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도 세 번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했고요. 근데 이제 결국엔 여당이 그냥 가자 이렇게 이제 해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는 뭐 이른바 시정연설 보이콧이라고 하는 방식까지 강경하게 얘기가 돼서요. 오늘 아침 의원총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보이콧이라고 하는 것은 야당이 국정 운영 방향과 예산 편성에 대해서 국회 와서 국민들에게 설명하라고 해서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새누리당이 야당일 때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존중, 국민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뭐 입법부 수장으로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 뭐 하는 거니까 그거를 전면 보이콧하는 것에 대한 당내에서 우려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하되 제가 볼 때는 가장 약한 저강도 어떤 의사표시로 저걸 채택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당황스러운 일은 어디서 발생했느냐면 국회의장이 이걸 좀 떼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정의화 의장 같은 경우도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언급을 했고 심지어 대통령이 정무특보 2명을 임명할 때도 이거 적절한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확인 좀 해봐라라고 특별 지시를 내릴 만큼 대통령의 어떤 그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랬던 정의화 의장이 야당 지도부에게 이렇게 호소를 하니까 약간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됐는데 왜냐하면 야당으로서는 시정연설에 대한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면서 최소한의 의사표시로 이거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까지 이제 정의화 의장이 원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약간 당황스럽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개별적으로 뗄 사람 떼고 지금 쭉 훑어보니까 그 전체적으로 떼진 않았는데요. 뗄 사람은 떼고 또 뭐 본인 소신에 따라서 붙일 사람은 계속 붙이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어마어마하게 박수가 많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런 박수에 비해서 야당이 무슨 말씀하신 대로 야유를 하거나 반대 의사를 뭐 샤우팅을 통해서 표시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야당으로서는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시정연설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그러면서도 최소한의 의사표시 이건 이런 정도로 보여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른 나라 뭐 특히나 정치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유럽 의회에서도 저런 정도의 이런 피켓 시위는 의회 안에서도 여러 번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 등퇴장할 때 일단 기립은 했지만 박수는 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 예전에 비하면 많이 얌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예전 야당이라고 하는 건 새누리당이 야당이었을 때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으로 뭐 기립도 안 했었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뭐 이름만 말해도 다 아는 유명한 정치인들, 그 당시 새누리당의 정치인들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나는 노무현이를 대통령을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도 아니고 노무현 이를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지금 주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또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완전히 뭐 입에 담지 못할 이런 표현들, 사이코 이런 표현도 담았다는 게 언론 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들어오고 나갈 때 일어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보통이 아니었죠. 알겠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뭐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아주 예의를 많이 갖춘 것으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41분간의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했던 이 국정교과서 논란 부분이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 대통령도 그 부분에서 강력하게 이 제스처까지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 내용 다시 한번 저희들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민족 정신이 잠식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나라를 빼앗긴 뼈아픈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역사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 세대의 사명입니다.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일부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통일 시대를 대비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 중 국정교과서 관련한 내용 들으셨습니다. 자, 41일간의 연설 중에 제일 처음에는 담담하게 연설을 하셨죠. 그러다가 노동개혁 부분부터 목소리를 높이시더니 결국엔 이제 국정교과서 부분에서 강력한
단호한 어조로 이제 호소를 했습니다. 지난 청와대 오자회동 사실상 108분간 만났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는 어떤 발언 수위를 할까 이렇게 했는데 내용 어떻게 들으셨어요? 분위기랑. 예. 발언 수위는 예. 전체적으로 예.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한 것 같습니다. 예. 분량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전체 물론 시정 연설의 그 양식 자체가 예. 형태 자체가 예산안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경제, 사회 분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전부터 청와대 측에서 대통령이 이번 시정 연설에 교과서 문제를 말할 것이라는 게 예고가 되어 왔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언론에서 굉장히 센 발언이 나올 것이다. 또 이 발언이 또 한 번에 또 큰 관심을 끌어모으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했었는데 그렇죠. 생각보다는 톤이 낮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전에 없었던 새로운 이야기가 이 부분 전 주목을 예. 합니다. 어떤 부분이? 일부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예.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예. 그런 교과서 나오는 것은 저부터 예. 절대로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어. 이건 대통령의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예. 뭐 다른 이야기들은 뭐 지필되지 않은 교과서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뭐 많은 다른 뭐 새누리당 당직자나 예, 또 예. 교육부 관계자 이야기해 왔었지만 이 이야기는 예. 사실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이야기를 하는 자신 있게 한 예. 이야기죠. 책임지겠다. 책임지겠다. 예, 예. 자, 야당에서 우리 아버지를 미화하기 위해서 만든다. 그런 일 있을 수 없다. 만약에 그런 교과서 나온다면 나부터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 자체가 상당히 전체 교과서 관련된 내용 가운데서 눈에 예, 띄는 예. 또 강조된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자, 박 전 대변인. 예. 대통령이 이제 주로 말씀하시면서 교과서 국정화 관련한 얘기를 언급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언성이 좀 약간 톤이 올라갔고요. 네, 톤이. 손짓도 이제 많아지셨고요. 예. 주로 여당 쪽을 향해서 얘기를 다짐하듯이 네. 잘 좀 해달라 이런 것 같은데 야당 쪽에서 박수가 없고 반응이 없어서 그쪽을 안 보신 건지 여당 쪽이 못 믿어서 그러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국민들은 이 국정교과서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비판적으로 혹은 반대하는 의사가 훨씬 많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은 안영환 전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부터 좌시하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대통령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신뢰하지 못하는 게 국민적 여론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앞서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그래서 바른 역사를 심어주는 거 여기까지 동의합니다. 네. 근데 그걸 왜 굳이 교과서를 하나로 만들어서 그렇게 바른 역사를 심으려고 그러시는지는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많은 나라, 대한민국만큼이나 자랑스러운 역사, 대한민국만큼이나 화려한 어떤 예술, 문화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그 나라들도 전부 다 하나의 교과서를 대통령 혹은 총리, 수상, 예. 혹은 뭐 국왕 이런 예.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만 만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늘 만일에 저 말씀하시면서 예. 남북 분당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만 하자 이렇게 되면 뭐 앞뒤가 맞죠. 예. 근데 남북 분단 상황에서 하나만 하자고 했던 게 유신 교과서였거든요. 예. 그 유신이라고 하는 정치 체제의 도입도 분단 상황을 핑계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예. 그 얘기는 안 하시고 예. 자랑스러운 역사, 온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인데 예. 이런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문화적으로도 지배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우려 속에서 교과서는 하나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예. 다른 나라도 다 교과서를 하나로 하고 있느냐. 다른 나라보다 문화적인 우위, 자랑스러운 역사, 예. 후진국의 성진국으로 그런 발전 과정을 보여줬던 나라들 예. 하나의 교과서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 예. 대통령은 힘줘서 얘기하지만 예. 박수를 치는 여당 의원이나 박수를 안 치는 야당 의원이나 잘 이해가 안 가고 설득이 안 가는 건 분명합니다. 지금도 보수적인 언론이나 보수적인 인사, 보수적인 학자들도 왜 굳이 하나의 교과서를 만드는 걸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득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대통령은 힘줘서 말씀했습니다만 그 힘줘서 하신 말씀이 별로 힘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분이 이제 자꾸 역사 교과서 똑같은 얘기도 반복되는 예. 것 같아요. 뭐 이 이야기는 시정연설에 살 이야기는 아닌데, 그런데 이제 딴 나라에서는 왜 여러 교과서를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뭐 국정화를 하려고 하는데 딴 나라의 여러 교과서는 다양한 의견이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민정의 8개 교과서가 거의 비슷해요. 색채가. 좌파적인 색채가 농후합니다. 거의 8개. 우파적 교과서가 하나 나왔다가 교학서 교과 나왔다가 채택을 특정 학교 하려고 하니까는 뭐 진보 좌파 뭐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와서 피켓팅하고 전화 걸어서 그냥 마비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교과에서 관한 한국은 좌파 독재가 이루어진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딴 나라처럼 다양한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다양한 교과서가
학교에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예. 선택권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는 어떤 긴급 조치인 상황인 게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 반복한다는 내용 그런 것 같습니다만 대통령이 어찌됐든 의지 보였습니다. 지금 지필진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교과서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왜 지금부터 지레 짐작으로 겁을 먹고 하는 것이냐. 본인이 그런 일은 만약에 왜곡된 교과서 나온다면 본인이 자시하지 않겠다 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믿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의심하면요 끝도 끝도 없습니다. 아니, 경제정책 하겠는데 내년에 뭘 하겠습니다. 어떻게 믿어 당신? 하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합니까? 그리고 또 이 내용은 일단은 내달 2일이 그 고시입니다. 고시가 되면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요. 교육부 차관 고시 내용입니다. 법률안 개로 하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집권당에서 정권을 잡고 있는 측에서 선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거로 선택을 받은 행정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새정치연합이 정반대한다면 내년 총선에 공약을 걸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총선을 공약을 걸어서 이 국정교과서 차관의 고시로 결정 이건 문제 있다. 그렇다면 법률을 바꾸자 해서 법률을 바꾸고 그 절차를 거치면 되는 선거에서 이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선거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선거를 한번 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난 모든 국가의 이슈, 이념적인 아주 대표적인 이슈는 선거를 통해서 걸러지는 겁니다. 선거에서 국민들의 편을 들어주면 그걸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사회에서는 선거가 여러 가지 이슈의 정리 차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선거에서 한번 내놓고 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잘못된 그런 거 아니죠. 대통령은 국내 선거에서 선출됐습니다. 그 대통령이 선출된 대통령이 일하는 행정부에서 고시하도록 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년 선거에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만약에 한다면 바꿀 수 있는 거죠. 그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이제 국정교과서 문제는 사실 법률적으로 말한다면 긴급 피난, 긴급 군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쪽을 워낙 몰리다 보면 이건 어쩔 수 없는 저는 사실 국정교과서 문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형편을 많이 씁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참 뭐 거민정 또 자유지정지 되면 뭐 좋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선택 지금 과도하게 편향돼 있다. 이것을 고칠 수가 없다는 그 차원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대통령이 의지를 보이니까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짧게만 좀 반박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긴급 피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의 교과서만 하자 그러지 마시고요. 정부 주도의 검정 교과서 하나 만드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훌륭하고 좁고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국정 교과서가 아닌 정부 주도의 검정 교과서를 하나 만드시는 건 어떨까 싶고요. 대한민국 출판사가 상당히 많은데 정부의 그런 의도를 잘 이해하고 판단하는 그런 그 출판사에 대해서 대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제 지원들을 통해서 장려하고 만들어서 좋은 교과서를 하나 만드는 게 전 낫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교학사 교과서가 되게 형편없는 교과서라고 생각하는 건 우파 교과서라서가 아니라 팩트가 너무 많이 틀렸어. 260개나 허점이 있는 그런 교과서를 내놓고 왜 안 사냐고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잠시만요. 우리 시장에서 그러니까 하다못해 제가 어디 방송에 나가면 어떤 분들은 피켓 들고 쫓아오기까지는 안 합니다만 SNS를 통해서든 혹은 언론사에 전화해서 왜 저런 놈을 방송에 내보내냐고 항의 전화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항의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간다고 하는 건 방송사가 바라는 뭔가가 있었겠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피켓 들고 누가 쫓아가가지고 왜 이 교과서를 채택하냐고 그런다 하더라도 교과서가 좋았고 양질이었으면 어떻게 한 군데밖에 채택을 안 했겠습니까? 저는 좋은 교과서를 만드는 노력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제도를 바꾸는 문제 했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대변인 잠깐만요. 그러니까 준비도 안 한 채로 예비비를 통해서 예산으로 밀어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교과서 부분 가지고 주도로 교과서를 만들어서 내놓는다. 그러면 그 교과서가 어떤 표현을 받겠습니까? 더 어용 교과서 이야기를 왜 여러 교과서 가운데서 다시 저희들이 이제 출판사를 지원해 시정 연설 전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언론적인 부분을 다시 돌아가는데 그 이후의 상황을 좀 저희들이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전국 상황을 좀 전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혜영 기자는 지금 청와대를 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41분의 연설을 저희들이 다 들었는데 뭐 박근혜 대통령이 원고 연설을 꼼꼼히 살펴봤을 것 같습니다. 직접 뭐 문자 자구도 수정했을 것 같은데 자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어쨌든 이 자리가 이제 내년도 그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내년도 예산안이 이제 4대 개혁을 뒷받침하는 이제 아주 중요한 예산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실상 말문을 열었거든요.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에 이제 14조 8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내년에도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이제 복지에 이제 쏟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 취약계층의 소득을 또 이제 안정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기초생활보장 4인 가족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최대 생계급여액을 이제 금년보다 21%를 더 증가해서 127만 원으로 인상하겠다. 뭐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실직자들의 이제 신속한 재취업을 위해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도 확대를 해서 예. 2017년까지 100개소를 설립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복지 쪽에도 사실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더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했는데 앞쪽으로 예, 또 예. 말씀을 드리자면 그 창조 경제와 문화 용성을 또 강조를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창조 경제와 문화 용성을 두 축으로 해서 예. 이제 앞으로 창조 경제의 틀을 완성시켜 나가겠다라고 예. 이제 강한 어떤 추진 의지를 밝혔는데요. 예. 예를 들면 이제 구체적인 그 수치들을 쭉 언급을 했는데 창업 지원 자금 같은 경우도 이제 1조 8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 예. 뭐 여러 가지 뭐 일자리 예산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경제, 편성하겠다. 문화, 통일 네네. 뭐 이런 거 네네네. 핵심 키워드는 뭐 미래 청년 많이 언급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게 거의 키워드로 이제 예, 언급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전반적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절 연설이 어땠는지에 대한 저희들이 평가를 내렸는데 앞으로 이제 전국 상황 어떻게 전개될지 한마디만 저희들이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번 시정 연설을 통해서 정부의 추동력을 얻었느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물론 지금 비밀 TF 조직 이 문제로 더 다른 FC가 지금 생기긴 생겼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뭐 시정 연설이 뭐 전국의 뭐 예. 방향을 바꾼다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예, 예. 상당히 그 실무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뭐 교과서 부분에 관해서도 생각보다 톤이 센 건 아니었고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이 발언이 오늘 시정 연설이 전국을 변화시킨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예. 뭐 TF 부분도 지금 야당도 한 발 TF 무슨 가서 감금 쉽게 둘러싸고 뭐 그렇게 했었죠. 그것도 한 발 물러섰지요. 그 계속 그것을 과거에 무슨 뭐 독재 시대 때의 무슨 공작 정치라 이야기하지만 크게 통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주장 자체가.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국정 교과서 문제가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야 정치권이나 예. 또는 이념적인 문제에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큰 이슈일 수 있지만 예, 예.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사실 먹고 사기 힘들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큰 이슈를 못 끈다는 점.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내년 총선까지 계속 이슈화시켜 끌고 가고 싶은 굉장히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쉽지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야당에서 아마 내년 총선 이슈까지 삼겠다는 이야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지금이 아니라 총선 때 이슈를 내가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여야 국민 심판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어찌됐든 교과서 문제는 또 하나는 과거에 무슨 스캔들 문제 같은 경우는요. 검찰 수사한 다음 중간중간에 새로운 사실이 막 터지는 겁니다. 누가 뭐 해 어쨌다더라 예. 터지니까 이슈가 여러 가지만 이것은 되게 뻔합니다. 오늘 우리 박영진 전 대변인 저 이야기해도 이 이야기는 한 달 전에 했던 이야기 지금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새로운 이슈가 없어요. 저희 지금. 시간 많지 않아서 박사님, 예, 예. 간단히 좀 짧게 해주시죠. 김용록 수석 대변인, 예, 예. 야당의 대변인이 대통령 시정연설과 관련 브리핑을 했는데 예, 예. 브리핑 제목이 이겁니다. 대통령 시정연설 경제 난국에 희망 메시지는 없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시죠. 크게 뭐 없었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비판적인 브리핑의 핵심이 국정교과서로 가지 않고 경제 난국으로 맞춰져 있다는 걸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뭐 과하게 국정교과서 이걸로 예. 막 그 부분은 주목할 필요가 있겠네요. 세게 나가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걸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안영환 전 새누리당 의원, 박용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그리고 김혜영 연합뉴스 TV 정치부 기자였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